하이 안녕하세요. 다들 잘 보고 계시죠? 재밌으면 좋겠다 컨텐츠.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베놈의 Let There Be Carnage. Carnage는 이제 대학살이라는 큰 학살이 있으리라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이 영화를 보고 어떠셨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 주고 볼만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프리뷰했던 영화들보다 덜 빡치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봐야 되지 하면서 화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영화가 원래 예고편이 나오면 영화랑 좀 다르게 예고편을 이 영화는 예고편처럼 영화를 만들었다는 느낌. 예고편이 다인 거죠. 예고편을 만든 다음에 영화를 만든 거. 이 영화는 쓰레기 같은 영화였습니다. 쓸모없는 장면들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총체적 난국.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영화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 영화는 어떻게 그렇게 막 쓰레기의 이 쓰레기까지 영화를 이야기하기 앞서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독은 이제 앤디 서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네.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그 이제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연극 배우였어요. 또 이제 영화판으로 넘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퍼포먼스 캡처로 유명해졌죠. 저 이거 점 달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들 골루, 혹성 탈출에서 시저, 킹콩도 하지 않았어요? 킹콩도 했죠. 피터 제슨의 킹콩도 하고 뭐 호빗에서도 다시 골룸 역할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퍼포먼스 캡처를 쭉 하시다가 이제 실사 영화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블랙팬서의 율리시스 클로 역할로 나옵니다. 자, 앤디 서키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뭐 언제까지 퍼포먼스 캡처만 할 수는 없는데 언젠간 나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영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피터 잭슨이 호빗을 찍을 때 세컨 유닛 디렉터를 했어요. 세컨 유닛 디렉터가 뭔지 아시나요? 카메라 두 번째 거. 저 이제 현장에 총 감독이 있으면 짜투리에 낑겨줘가지고 가서 찍어서 연출도 좀 해보고 네. 연출 경험이 있어요.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영화를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온 거야. 굉장히 빅 프랜차이즈의 히어로 그쵸. 무비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근데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고 시나리오가 너무 별로야.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그런 거죠. 앤디 서키스는 한 거예요. 거기서 했고 영화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찍어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럼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 나름 블록버스터잖아요. 그쵸. CG 자기가 잘 알지 않겠어요? 퍼포먼스 그쵸. 캡처 잘했으니까 어떻게 찍으면 어떻게 나오고 그 카니지가 휴린드 도는 장면 찍고 싶었을 거라고요. 극장 안에 바람이 가득 돌아다닙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영화에 나온 출연한 배우들의 면면을 굉장히 화려합니다. 톰 하디 연기 굉장히 잘하죠. 눈빛 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죠. 대표작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인 역할을 해가지고 눈빛으로 어떻게 그쵸. 감정 표현하죠. 던케르크에서도 비행사 역할로 나와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눈빛만 갖고 위기를 표현하는 거기서 나오잖아요. 최면. 인셉션에도 나와요. 톰 하디는 굉장한 배우예요. 굵직굵직한 작품 하다가 왜 베놈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쥐베놈으로 잠깐 변신한 미셸 윌리엄스는 여배우 연기 정말 잘하는 배우예요. 역할이 명신 같아요. 진짜 하는 게 아무것도 진짜. 없고 그냥 인질 A 역할. 이 영화는 쓸데없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는 맞아. 영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카니지하고 베놈이 신나게 싸우는 건데 실제 대부분의 영화는 베놈이랑 에디 브록이 사랑 싸움이에요. 약간 츤츤거리면서 헤어졌다가. 근데 거기서 쓸데없는 장면이 없으면 이 영화는 볼 게 아무것도 없던데. 네. 처음에 그냥 소용돌이하고 끝. 보는 내내 탄식을 자아내는 영화였다. 근데 왜 화는 안 났지? 전 화가 났어요. 아 진짜? 정말? 화가 났고요. 굉장히 화가 났고 쟁쟁한 배우들 데려다가 이상한 연기를 시키니까. 올드가 더 화나지 않았어요? 올드는 약간 답답한. 월드는 NC당긴 답답한 영화라서 그런 거고 이 영화는 90년대 액션 영화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플롯이 그냥 90년대 스타일이야. 규모가 되게 작아요. 카니지가 뭐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 사랑꾼이야. 자기 여자가 뮤턴트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 여자를 구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문 기사를 써주지 않는다. 자기 알고 보니 불쌍하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동정심 유발. 난 동물집 유발할 시간도 없었어. 너무 짧았어 영화가. 영화가 짧은데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사건이 진전이 안 돼요. 초반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초반은 어떤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우디 해럴슨이 맡은 캐릭터 설명을 하죠. 굉장히 이상한 고아원에서 그림으로 애니메이션. 휴지로 반지 만들어서 주고. 근데 왜 소니는 영화를 정말 지저분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못 만들어요. 이 항상. 영화는 패급입니다. 저는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고 어떤 점이 재밌었죠? 그냥 되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내용을 떠나서 얘기가 진행되는 거나 베놈이랑 주인공이랑 다투는 장면이나 그냥 그런 장면들이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네. 그냥 그러니까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 하면 그러면 문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화가 안 냈던 거야. 그래서 재밌었어요. 일단 영화가 어두워요. 어두운 장면들만 계속 나옵니다. 왜 어두워야 되냐면 그래야 CG 비용이 싸져요.
왜요? 어두워야지 그 좀더 가상의 리얼하니까. 크리처의 어떤 음영을 속이기가 아. 쉽기 때문이죠. 올드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서 집중을 해야지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아. 근데 스토리가 존나 쓰레기야. 보면서도 내가 집중하면서 열이 받아. 근데 이 영화는 내가 보면서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앞에다 와가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볼 수 있어. 그 느낌이네. 네 맞죠? 맞아요. 딱 뒤에만 그 싸우는 데만 보면 이 영화보다 조금 더 잘 맞는 게 우리가 봤던 영화 보이스. 눈으로만 보는 영. 뇌로 안 거치고 눈 왼쪽 눈에서 오른쪽 눈으로 빠지는 영. 어제 영화 보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화에 대해서 무슨 영화를 봤지 생각이 안 나. 특별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없어요. 맞아. 영화 그래서 기억나는 본건 있잖아요. 어디가 있죠? 쿠키 영상. 그것밖에 기억 안 나. 이 영화 이제 쿠키 영상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라고 얘기하기도 맞아. 애매한 게 유튜브에 다 떠있잖아. 근데 유튜브에 아마 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때 그 쿠키 영상은 나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장면의 의미를 아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그 전에 디즈니 거를 좀 팔로우 해주면 로키라는 에피소드를 봐줘야 돼요. 맞죠? 로키 봤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저 미국 가서 봤어요. 디즈니 어때요? 무슨 내용이에요? 아 그거요? 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번쩍한 겁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를 많이 봐요. 이게 그거랑 연결될걸요? 닥터 스트레인저가 그 리뷰에서 그 스파이더맨한테 자기가 스파이더맨이 아니었던 거를 까먹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저가 먼지 타는데 그때 아마 그 세 개의 문이 열려가지고 뒤섞이는 부분이랑 같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봤나요? 네. 보셨나요? 봤죠. 저는 다 봤죠. 어떻게 보셨죠? 저도 리뷰를 봤죠. 장면의 의미 베놈은 소니 영화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마블 영화, MCU 영화는 디즈니 영화죠. 그쵸. 그런 계약 관계 때문에 함께 나올 수가 없죠. 오직 스파이더맨만 소니가 잠깐 풀어줘가지고 나왔었죠. 시블월. 시빌워에 데뷔를 해서 스파이더맨 홈커밍, 네. 뭐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파프롬 홈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뜬금없이 베놈이 그 스파이더맨과 같은 세계관에 온 네. 것 같은 연출. 네. 이건 이제 소니랑 디즈니랑 딜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 MCU에 베놈이 데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쿠키 영상은 되게 저열하다. 영화 자체를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짜잔 쿠키 영상 쩔어 막 이러니까. 네 맞아. 베놈이 영화가 90분이 좀 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짧았어. 짧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많이 영화를 틀 수 걸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007 같은 영화 2시간 반짜리였죠. 아, 그런 거 하루에 뭐 5번 틀겠어요? 그쵸. 근데 이 영화는 한 7, 8번을 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표값은 똑같아. 그렇네. 그런 장점이 있죠. 맞아요. 이 영화는 작정을 하고 빨대를 꽂겠다라는 어떤 그 어떤 사악한 느낌이 잘 보여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기분이 나빴던 장면은 TV PPL입니다. TV를 강조를 하죠. TV로 뉴스도 보고 이게 TV 광고를 보는 것인지 한국 드라마 보는 느낌이 나는 거죠. 나는 TV 광고 하는지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나는 왜 이거 200만 원이라고 말하지?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았죠. 200만 원짜리 TV. 근데 TV가 너무 몰랐어요. 구렸어. 진짜 작아가지고 이걸 200만 원짜리 미쳐가지고 내가 가성비 TV가 아니라 고급 TV인 걸 그럼 우리가 강조하고 근데 그 영화 그것도 문제야. 레졸루션이 좋다 이거죠. 봤는데 레졸루션 좋은지 우리가 몰라. 모르죠. 이 영화는 그런 것조차 제대로 그게 되어 있지 제대로 안 돼 않다고요. 있어. 첸 아줌마 첸. 아니 첸. 한국계인 걸로 나와요. 그것도 너무 싫었어. 막 베놈이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징그러워요. 싸구려 CG. 싸구려 싫어. 이 영화는 사요나라다. 그 이제 아버지 죽여주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는 목사가 저요? 아니 이 아빠 말고 저 아빠.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면서 와 이거 무슨 너무 허접한 개그여가지고. 전 되게 재밌었는데 난 거기가 제일 혼란스러워. 교회 들어가서 거기가 너무 뭔가 무슨 스토리인지 머리에서 기억이 안 나. 내가 지금 그림을 봐도 어떻게 흘러갔지가 기억이 안 나. 그 여자 소리로는 뭐 아무것도 안 했죠. 아니죠. 계속 카니지 귀 신경 거스리게 하니까 카니지가 죽여버리니까.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를 그러니까 카니지 캐릭터가 매력적이려면 그 캐릭터가 연쇄 살인범이니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살인을 하면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베놈이 뭐 나서가지고 뭐라도 하지. 이게 사람꾼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어째 빨간색이다 못 싸우면서 들어가길래 너 다 먹게 해줄게 오케이 나와가지고 씨발 못 싸운다며 방금 전까지. 졸라 약해요. 우리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되게 그 장면도 제가 말하는 장면 자체가 재미? 귀엽고 살인범 여자친구 네. 내가 나왔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둘이 싸웠을 때 베놈이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약점이 되는 거죠. 걔한테도 약점이고 베놈한테도 약점이지만 둘이 싸울 때 베놈이 이길 수 없으니까 카니지한테 약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 씬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좀 하나에만 집중하자 약간. 약간 여러 개의 스토리가 펼쳐지긴 했어요. 갑자기 무슨 영화가 90분짜리다 보니까 그 5분에 50분짜리 영화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씬이 지금 말한
얘기하니까 좀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정신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앞에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해를 늘렸으면 좀 맞아. 괜찮았을 것 같다. 사실 카니지랑 베놈이 싸우는 장면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제작비가 많이 들겠죠? 흥망진창입니다 그냥. 저 형편없습니다. 가장 좋은 캐릭터를 굳이 뽑자면 아, 저는 톰 홀랜드가 생각납니다. TV에 잠깐 나왔던 그쵸. 그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나올 수 없는 캐릭터인데 나왔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영화사적 의미가 있죠. 그게 답니다. 저는 아무도 생각이 제 머리에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 감독이 영화에서 나오지도 않은 그 감독 얼굴이 생각나. 모두의 소중한 시간 90분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킬링 타임. 시간을 죽여버리는 거죠. 킬링 타임으로 너무 좋아. 저 이거 아침 8시에 보고 바로 출근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도 첫 번째로 스토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봤지 스토리라도 있는데 이상하게 만들었으면 진짜 열받았어. 스토리가 없죠. 없어도 되는 영화죠. 쿠키 영상만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사실 쿠키 영상도 마블이나 소니 영화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갈 이해 것 안 같아요. 갈 거.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찾아서 보라는 거죠, 걔네들은. 그리고 돈을 내라 이런 느낌인 거죠. 난 진짜 이터널스도 곧 나오는데 걱정되네요. 이터널스는 굉장히 좋은 영화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찍으려고 새벽에 영화를 보러 다녀요. 시간이 안 나서. 이것도 겨우 짬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앤디 서키스는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했겠죠. 자기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는 좀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좀 할 아니죠.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흥행을 해요. 수밖에 없죠. 일단 짧고요. 벤놈이니까요. 베놈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이 영화는 전연령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 같은 느낌이 나죠.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피는 전혀 안 나오죠. 근데 이 영화에서 분명히 저거 봤을 때 요번에 여기 칼 찌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 찌를 때 여기 딱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어린애들 찌들을 위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상평을 하면서 별점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괴물이 나왔구나? 괴물이 싸웠구나. 1.5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앤디 서키스는 꿈이 있었겠죠. 감독으로서의 포부, 그렇죠. 장기적인 비전. 영화는 쓰레기지만 흥행할 수 있다. 다음에 또 세컨 찬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는 흥행을 할 것 같은데 앤디 서키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전 2점 드립니다. 저는 초반에 지루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재밌었을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고 저는 한 3점 정도? 보이스랑 비슷했던 것 이 같아요. 친구랑 상종하면 안 되겠네. 생각보다 그 베놈 캐릭터 자체가 재미있어서 좀 귀여웠죠? 시트콤 같은 두 사람의 어떤 티키타카, 앤디 서키스의 어떤 소망. 그걸 제일 중요하게 그쵸. 생각하시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얼마나 찍었을 때 힘들었을까와. 졸라 힘들겠다. 그럼 관객으로서는 이 영화는 한 0.5점 정도 됩니다. 팩급이네, 팩급. 저는 재밌게 아직 젊잖아요. 젊다면 보십시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